네, 장대건 한의원 상담실장입니다. 많은 암 환자분들은 현실에서 상담실장의 이야기도 궁금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많은 식이요법들 중에서 암 환자들이 과일에 대한 문제, 당분에 대한 문제, 당분이 몸에 암 환자들한테 굉장히 나쁘다 이런 얘기는 듣는데 과연 그럼 과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질문 하나와 두 번째, 그러면 제가 임상에서 직접 겪었던 이런 당분과 과일에 대한 임상 경험을 또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왜 그러면 당분이 의학적으로 암 환자에게 나쁜지 의학적인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암의 식이요법으로서 당분을 제한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은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굉장히 다 상식적인 이야기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당분이라고 하면 과일 당분도 당인데 과일은 또 굉장히 좋은 영양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자세하게 또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또 어떤 경험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확인한 내용들도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분은 탄수화물이 다 당분입니다. 분해가 되면 다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죠. 그리고 또 거기서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과일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영양가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암 환자들에게 필요한 영양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과일을 드셔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당분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서 사실은 암 환자 지식 관련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데서는 과일도 제한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부류도 있고, 또 어떤 데서는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류 두 파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많이 혼란을 겪는 게 이 과일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론이야 어찌 됐든지 간에 실제적으로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은 저희가 안내를 할 때는 제한을 많이 하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여러 논문을 보거나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은 실제로 당분을 제한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이 과일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부분은 저희는 과일을 제한을 많이 하고, 대신에 정말 먹고 싶을 때는 과일을 아주 잘게 잘라서 입맛 정도 나실 때, 너무 과일이 먹고 싶을 때 조금 먹게 저희는 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먹을 수 있는 과일은 아보카도라든가, 실제로 토마토를 많이 드시는 건 암에 유익하다는 건 많이 알고 계실 거라서 토마토를 많이 드시게 저희가 권해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과일들은 정말 아주 소량의 과일만 드시게 하고요. 예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식사가 안 되고 과일밖에는 입에 땡기는 게 없고, 그럼 우리의 삶이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다른 탄수화물을 전혀 못 드시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만큼 과일은 드셔야 되는 게 실제로 임상에서도 의학적으로도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임상에서 직접 겪었던 이런 당분과 과일에 대한 임상 경험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대건 한의원의 실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여러 부류의 환자분들과 접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과일에 대한 제한하는 부분을 알려드려요. 그런데 또 사람마다 각자 하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어요. 본인이 결국 결정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제 2주마다 암 환자분들 암 크기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을 찍었을 때 저희 치료가 잘 되면은 나중에 암이 멈추고 줄거든요. 그리고 모든 환자들 다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단순하게 그냥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2주마다 관찰을 해요. 그러면 암이 저희가 한 달간 치료를 해서 암이 줄었던 환자분이 계세요. 그분은 폐암 환자셨는데 항암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식이요법이랑 저희들이 가르쳐 드리는 대로 치료도 일주일에 3번씩 오시고 열심히 다니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열심히 하셨는데 한 달 정도 지나서 암이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두 기뻐하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2주마다 찍으면서 2달 됐는데 암이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물어봤어요. 환자분은 너무 실에 빠졌고 난리가 났죠. 왜 똑같은 치료를 하는데 이렇게 암이 다시 커질 수가 있냐. 그래서 저희들은 상세하게 일일 일지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일지를 안 써주셨어요. 내가 뭘 먹는지, 몇 프로를 먹는지, 또 몸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일지를 저희는 매일매일 받고 있는데 그분은 안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 써주시지만 암이 좋아졌으니까 굳이 강력하게 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활에 대해서 상담을 아주 상세히 했습니다. 본인이 변한 게 절대로 없대요. 똑같이 했대요. 그래서 뭘 먹었느냐, 아침에 뭘 먹고 점심에 뭘 먹고 이제 이렇게 아주 상세한 생활 패턴을 물어보다 보니까 달라진 걸 한 가지 찾게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가족들이 암이 좋아지니까 처음에 했던 얘기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달에는 딸이 정성껏 해준다고 과일 주스를 열심히 갈아서 많이 먹였대요. 본인도 이제 잊어버린 거죠. 저희가 과일을 제한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암이 또 좋아졌으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과일을 큰 컵으로 한 컵씩 열심히 먹었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과일을 못 드시게 하는 이유는 하고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암은 당분을 먹이로 사용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일을 제한하는 건데 첫 달에는 저희 말을 기억하셔서 안 들으셨는데 둘째 달에는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시 과일을 제한하고 다시 열심히 해봅시다. 이렇게 잘 설명을 드리고 또 본인도 다시 잘 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3번째 달에 찍었는데 다시 암이 줄은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정확히 과일의 당분이 그분은 식사가 정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식사에 과일 당이 훨씬 많이 들어가니까 몸 안에 당분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들어갔던 거죠. 이 한 예를 제가 들었지만은 또 다른 예들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또 유난히 많이 드시는 분도 계셨어요.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은 다른 데서 교육을 받을 때 과일은 많이 먹어도 된다,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으셨대요. 저희 이야기보다 그쪽 얘기가 좀 더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계속 치료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예를 알려드렸으니까 이걸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요. 3번째로 그러면 당분이 왜 암에 나쁜지 의학적인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에 대해서 또 궁금하시잖아요. 그 부분은 아주 여러분들이 쉽게 경험하시는 거예요. 암 환자분들은 PET-CT라는 거 있죠. PET-CT가 바로 암이 당분의 먹이가 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활용한 사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PET 사진 찍어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당분에다가 조형물질을 씌워가지고 혈관에다가 주사를 놓죠. PET-CT 찍기 전에. 그는 당분의 조형물을 섞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PET 사진을 딱 찍으면 혈관으로 당분이 들어가면은 암에 있는 자리에서는 당분을 정상세포보다 19배, 20배 정도로 확 빨아당기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PET 사진을 찍었을 때 암이 있는 자리는 반짝반짝하게 형광물질이 사진에 찍혀요. 그 자리는 눈에 보이게 암을 진단했던 자리든 아니든 너무 작으면은 안 보이잖아요. CT에서는. 그렇지만 PET-CT에서는 암이 작아도 형광물질을 확 빨아당겨서 당분이 확 흡수되는 것이 사진에 찍히기 때문에 여기는 암이 전이가 됐다라고 판단하는데 활용하는 사진이거든요. 그럼 바로 현실적으로 당분이 강하게 들어갔을 때 암이 빠르게 정상세포보다 20배 흡수를 하기 때문에 반짝반짝거리게 암이 전이된 자리 또는 현재 암이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학적인 근거가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직접 눈으로 목격하는 PET-CT 사진이 바로 당분은 암을 20배 좋아한다. 정상세포보다. 이걸 활용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론과 논문이 있지만 이 실제 사례와 의학적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의원의 실장이 이런 유튜브를 왜 찍을까라고 또 궁금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당연히 한의사 선생님의 동영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의사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장으로 실제 눈으로 경험한 이야기, 실제 환자들과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보다 현실감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은 잘 듣지 못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를 약간 소개를 해드리면, 전 한의원의 실장이긴 하지만 제가 20대부터 암을 치료하는 자연요법에서 공부하고 관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암에 관련된 책자도 제가 출판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서울에 있는 암한의원에 총 4군데를 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제가 암한의원의 실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현재는 장대건 한의원의 실장으로 근무를 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한의원의 특징 중에 하나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제가 여기서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2주마다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잖아요. 암의 크기, 종양 표지자, 그리고 NK세포 활성도 검사, 그리고 간 수치, 이렇게 2주마다 찍어서 보여드려요. 그런데 암을 치료한 한의원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는 저희 원장님이 조카분이 어린 나이에 암으로 사망을 함으로써 암에 대한 연구를 특별히 오래전부터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존에 알려져 있는 한방의 약이 아닌 새로운 독자적인 세범정이라는 약을 통해서 암 환자를 케어하면서 아직은 정말 많이 멀고 먼 암 치료의 길이긴 하지만, 첫째 독성이 없이, 그리고 자연 면역이 정상적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일부의 방법들을 찾아내셨어요. 그래서 잘 맞는 분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주마다 한방이지만 치료를 하면서 사진 찍고 종양 표지자 검사하고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데를 저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좋은 결과가 종종 나타난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제가 꼭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를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